표현 부족 탓일까? 표현 부족. 이재명 대표인데 어제 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의 결심 공판. 그러니까 재판은 사실상 끝난 거예요. 선고만 남겨놓고 선고 날짜로 잡혔는데 끝나고 나오는 모습이 사진으로 실려 있는데 어제 이재명 대표의 모습 공판 다 끝난 뒤에요.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구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체가 중요합니다. 사법부가 현명하게 그리고 정의롭게 실체적 진실에 입각해서 잘 판단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자, 저런 얘기를 했는데 어제가 이제 마지막 재판이고 이재명 대표도 이제 2심에 이제 최후 진술을 했어요. 그러면서 본인의 혐의에 대한 설명을 좀 했다 그러거든요. 그 내용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크게 세 가지죠.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대요. 이재명 대표가. 기억 소실돼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그래요. 기억이 소실돼 이게 그렇게 되면 자신한테 유리한 내용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뭐 간접적으로 설명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 김문기 전 차장과 이제 골프를 했다라는 거 관련된 요 내용도 좀 쟁점이었잖아요. 근데 김문기와 골프를 쳤나 확신할 수 없어서 단언을 안 했다. 이게 거짓말, 허위 사실로 뭐 간주된 거 아닙니까? 약간 이런 설명 같네요. 그리고 이제 국토부가 협박을 했다. 요것도 이제 쟁점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화가 나 협박이라고 과하게 표현했습니다. 표현상 저의 부족함을 감안해달라. 표현의 부족함. 여기서 나오는군요. 이 얘기가. 이렇게 설명을 했다 그래요. 이게 좀 쟁점이니까 이재명 대표와 검찰 측의 주장이 이제 맞서는 지점들이에요. 근데 어제 최후 진술에서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재판의 이제 시간표입니다. 정리 좀 해보죠. 이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앞서도 지난해 11월에 1심이 나왔잖아요. 그때 징역형이 나왔고 뭐 선고에 나왔는데 어제가 2심이 결심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2년을 징역 2년 구형을 했죠. 그리고 2심 선고 날짜 잡혔죠. 3월 26일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이른바 633 원칙에 대해서 2심 끝나고 3개월 내로 대법원 선고 나오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러면 3개월 뒤면은 6월 26일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지금 조기 대선이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5월 정도에. 그럼 이 사이가 됩니다. 2심 선고와 대법원 선고 사이에 조기 대선 가능성이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정치적인 쟁점이 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만약에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조기 대선이 열린다는 가정 속에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후보가 된다는 가정과 함께 그런데 본선에서 당선된다. 대선에서 이겼다는 가정까지 가봐야 됩니다. 이 가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이 재판은. 자, 오늘 민주당에서 나온 목소리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 선거가 나온다고 하면은 네. 거기서 만약 또 이제 뭐 민주당 후보가 또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 선택을 받는다고 하면은 저는 뭐 그다음 재판은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의 입법 취지는 국가 원수이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그 직무의 그 안정성 을 좀 보장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뭐 또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재판이 중단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중단돼야 된다는 거네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당선된 상태에 대법원 판결이 그 뒤에 나와서 이제 유죄가 나오고 뭐 문제가 되는 수준에서 나오면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대법원 재판은 중단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지난 2017년 당시에 홍준표 현 대구시장도 약간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도 어떤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에 출마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민주당은 저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헌법 84조에 따르면 예. 대통령은 재직 중에 내환 외환의 죄를 범한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예. 돼 있지만
홍준표 후보는 재직 중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정치인 시절에 있는 행위로 기소가 돼서 1심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심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지만 대법원에서 파기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파기가 되면 사실상 대통령직이 상실이 또 되는데. 대통령직 상실 가능성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럼 2018년 당시에 민주당에서 나온 얘기와 지금 민주당에서 나온 얘기가 좀 달라요. 손석희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그때요. 그때 그 국민일보에서 헌법학자 저명한 10명을 물어봤거든요. 예. 그때는 이제 그 오히려 진보 쪽에 있는 7명이 재판 계속됩니다. 7대3이었어요. 쭉 가야 된다 재판은. 예, 재판 진행됩니다. 오. 왜 그때는 홍준표 후보를 공격하는 거니까. 예, 예. 근데 그 학자들이 말을 바꾸면 이건 국학아시가 이거 학자도 아니죠. 제 말은 이게 압도적인 다수는 재판은 진행된다. 예. 이미 여론조사 놓은 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예를 들어 보면요. 만약에 대규모 부정선거로 당선이 됐어요. 근데 취임할 때까지 시간이 있잖아요. 예. 그래가 수사를 해가지고 이제 그 재판하다가 취임해버리면 대통령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도 재판이 중단되면요. 계속 이게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결과만 대규모 부정선거를 하든 뭘 하든 이게 내가 당선만 되면 취임하면 재판은 올 수도. 이게 맞나요?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은 재판해가지고 이게 끌어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부정선거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맞잖아요. 따라서 이게 어느 제가 아는 분들은요. 전부 이게 소추특권은 뭐냐? 예외죠. 예. 대원칙은 법 앞에 평등하다죠. 예. 예. 예외는 좁게 쓰게 돼요. 특권은 좁게 쓰게 돼요. 이걸 무한대로 넓히면 안 돼요. 예. 따라서 이거는 이게 이재명 대표가 이게 다수설한 거는 말도 안 되는 게 엉터리 학설이에요. 손중혜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예. 헌법에 관련된 규정이 없습니다. 형사 기소된 피고인이 대통령이 될 것을 예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소돼서 형사재판 진행 중인 대통령에 대해서 재판을 정지할지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문헌적 해석으로 엄격하게 이 특권을 해석한다고 한다면 재판을 중단할 권한이 없고 그 규정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게 만약에 재판이 중지되려면 담당 판사가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대통령 되셨으니까 우리는 중지합니다.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중지 권한을 해석으로부터 판사가 이걸 도출할 수 있느냐. 예. 어마무시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판결의 엄청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만큼 명문 규정이나 입법으로 이걸 개정하지 않고서는 어떤 판사가 중지를 해줄지. 다만 심리를 오래 하거나 추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일을 추정한다 이런 표현은 있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조금 임기 중에 최종 확정 판결이 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안화된 수단을 쓸 수는 있겠지만 현재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법률의 사각지대, 헌법의 사각지대입니다. 이게 계속 논란처럼 비춰져 있고 주장이 나오고 과거의 민주당과 지금의 민주당에서 나온 목소리도 다르고 이럽니다 지금요. 이런 가운데 지금 3월 26일로 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 선고 날짜가 잡혔어요. 그날 뭔가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그 결과 여부에 대해서 어떤 파장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또 이것도 의견이 민주당 내에서도 틀려요 지금요. 일단 그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도 단결할 거고 예. 찬성하는 사람들도 단결해서 진영 논리로 가기 때문에 양 진영이 응집하지 절대 이재명 대표한테 지장은 주지 않는다. 심에서도 유죄가 된다고 그러면 그 이재명 대표 본인이나 네.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이중삼중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인 건 뭐 어쩔 수 없고요. 예. 또 이제 그 정치적으로도 논란이 상당히 이제 있지 않을까.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재명 대표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임 전 실장이 만난 뒤에 굉장히 뼈가 있는 얘기를 하나를 딱 꺼내놨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아이고. 네. 정말 오랜만입니다. 우리 실장님이 하실 역할도 상당히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발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될 시기가 됐죠. 민주당의 구조에서 우리 이재명 대표님과 경쟁을 해보려는 용기를 내고 이재명을 넘어서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 저는 좀 성원하고 지지하고 할 생각입니다. 그럼 거의 정당이 되는 필요는 임 전 실장의 말에 혹시
뼈가 있네요. 이재명을 넘어서는 분을 내가 성원하고 지지하겠다. 앞에서 저런 얘기를 꺼내놨네요. 네. 이거 혹시 선거법 재판 2심 이런 거 다 감안한 생각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의 경우 예. 기소만 돼도 보직이 해임이 됩니다. 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공익을 담당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국민들로부터 그 행정의 공정성과 국민으로부터 신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본인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공정성이 지켜지지 않을 수 있고 국민들로부터 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 나와는 다른 특혜를 가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신뢰 훼손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직 후보자들은 공무원들에 비해서 그런 게 더 약할까요? 그럼 공익에 덜 영향을 줄까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공직 후보자들은 오히려 공무원들을 지휘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의사 결정을 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더 엄격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도덕적으로 보다 엄격해지기 위해서 정당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이것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죠. 옛날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오랜만에 용기 있는 얘기를 했다. 그리고 국민과 국가와 좀 더 발전된 어떤 정치 문화를 위해서 용기 있는 이야기를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재명 대표가 후보로 나온다면 예. 저는 뭐 본선 후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후보로 나온다면 그 결과를 우리는 또 존중해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현실이니까. 우리가 이상을 추구하지만 현실을 또 무시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런 지도자의 모습은 적절치 않다는 걸 본인이 좀 어느 정도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의 바람이고요. 그게 뭐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임종석 실장은 이제라도 저런 이야기를 저는 좀 더 당당하게 해야 된다고 보는 게요. 그렇지 않으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비명을 하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앞서 만난 분들도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게 그동안 당 운영이나 민주당의 정당 민주주의 이걸 위해서 목소리 낸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은 마치 지금 후보가 정해지고 선거에 도움을 달라, 선거에 도움을 주겠다 예. 이런 식의 만남을 하는 게 아니라 당 운영을 놓고 얘기를 해야죠. 선거를 놓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지금은 마치 후보가 이미 정해졌고 그 후보를 두어서 선거를 어떻게 치룰까를 논의하는 듯한 예. 그런 모습이고 그렇게 논의한다면 저기에 간 분들은 결국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비명계의 목소리를 약화시키고 대의 명분을 사라지게 하는 예. 역할을 뿐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앞서 만난 분들에 비해서는 나름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참 많이 비난을 받을 텐데 용기를 낸 발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달 26일, 3월 26일 2심 재판이 나오죠. 그날도 주목을 받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이유도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